그러면 또 시장 전략을 잡아가야 될 텐데 전략 잡기 굉장히 어렵죠. 네. 뭐 지금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더 이상 뭐 확전이 되거나 이런 리스크가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한테는 이제 좀 한정되기를 뭐 약간 기도하는 포지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. 지금 뭐 굉장히 좀 손실이 좀 큰 상황에서 뭐 지금 올라가고 있는 뭐 천연가스 이런 데에다가 뭐 손절치고 일로 옮겨가고 뭐 이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좀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뭐 좀 이렇게 이 상황을 진짜 잘 끝나도록 좀 기다려 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일단 뭐 지금 너무 좀 타이트한 이제 시장 움직임이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은 좀 대선 이후 쪽에 한국은 이제 좀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저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 이벤트가 있는 쪽이 방산 쪽이에요. 그래도 이제 그런 우리나라도 이제 뭐 방산. 저번에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이제 좀 소요에 좀 새로운 이제 그런 항공기에 대해서 공군 쪽에서 뭐 낸 부분도 있고 이게 전쟁하고 직접 연관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약간 간접적으로 좀 각국이 이제 좀 국방에 대한 좀 지출을 좀 많이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 일정적인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 이제 방산 박람회 사우디에서 열리고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이게 지금 당장에서 어느 정도 좀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저는 좀 지속성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일단 전쟁의 이슈는 언젠가는 피크를 칠 것이고 오히려 이제 이런 대내적인 이제 그런 이벤트가 오히려 저는 뭐 시장에서 조금 더 줄을 이룰 가능성이 이제 대선 이후에 펼쳐질 것이다. 뭐 일단 수요일로 좀 수요일이면 이제 대선이 끝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뭐 저는 좀 일정적인 좀 여유가 일정적인 그런 이벤트가 있는 좀 방산 무기 수출 그리고 리오프닝 뭐 건설 뭐 이런 쪽을 계속적으로 좀 우선시하고 싶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자, 이 방산 이슈 또 뭐 핵이라는 이슈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일본의 주말에 나왔던 그 아베 신조 핵의 공용화 극단적인 이런 일본 극우의 그 악령이 다시 또 되살아나는 망령이 참 네. 그 핵 관련주라고 하긴 또 뭐하고 이것도 자 일단 10시에 곡물시장 또 선물이 개장을 해요. 지금 제가 보는 화면에서는 밀선물 7월물 호가가 지금 또 한 5% 또 오를 것 같아요. 이게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그렇게 바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꾸 진행이 되는데 지금 러시아의 그 공격은 도발은 멈추질 않고 있고 그렇죠. 우크라이나의 오데사항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데사항이 공격받으면 곡물시장에 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자 일단은 기업을 먼저 보자고 하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는지. 네. 이번에는 티플렉스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. 이 종목도 이제 비철 금속 쪽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알루미늄이랑 곡물 쪽을 먼저 좀 선제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좀 이러한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들에서 사실 조금 덜 반영된 기업을 좀 골라봤습니다. 그래서 이제 티플렉스라는 기업인데 일단은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 보실 때 저는 좀 실적이 그래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상승을 했습니다. 일단은 판매 단가 상승에 따라서 조금 실적이 매출이 많이 좋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전방 산업이 좋아지게 되면서 이제 판매 물량이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좀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좋아졌는데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51%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182%나 상승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해당 종목의 시총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당기순이익이 약 380억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시총 대비해서는 정말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주가의 위치도 이런 좀 긍정적인 시작에 따라서 역대 고점 라인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이제 성장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. 뭐 이제 선박이라든지 이런 플랜트 쪽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좀 이벤트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산업에서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 종목은 이제 좀 희귀금속 쪽이다 보니까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이제
이제 스테인리스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니켈이라든지 이런 가격이 굉장히 좀 예민한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니켈 가격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기조로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앞서 이제 실적의 상승 주 요인이 일단 판매 단가 상승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적적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관련된 부분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 펀더멘탈 자체가 상승을 해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주가의 위치 자체도 실적이 작년 대비 굉장히 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고점 대비 수준에서 여전히 좀 머물고 있으면서 이 해당 라인이 뚫어주기만 한다라면은 최근에 이런 이벤트들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좀 뚫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이제 신고가 랠리로 좀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실적이 좋아지고 구조적인 성장을 좀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강한 시세가 좀 분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업력 자체가 굉장히 좀 긴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인 그런 거래처들이 1,500개가 넘어서 이제 안정적인 일단 실적이 나오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. 뭐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해당 가격 라인에서 이제 4,650에서 4,850에서 조금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장 초반에 좀 오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그거 감안해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저는 이 고점 라인 충분히 뚫어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실적이나 이런 부분 봤을 때 그래서 신고가에서 6,500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손절 라인 같은 경우 4,350으로 일단 실적이 베이스로 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눌리게 됐을 때 오히려 좀 눌림목 매수해서 좀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티플렉스, 뭐 희귀금속 네.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, 또 LME 런던 메탈 엑스체인지라고 하는 곳에서의 니켈 가격은 3월물 현물 기준으로 톤당 28,900달러. 3만 달러는 아직 목전에 두고 있고, 뭐 일부 품목은 3만 달러. 중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3만 달러를 제가 본 것 같아요. 네. 네, 하여튼 그 뭐 니켈 관련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희귀금속으로. 그렇죠. 네, 희귀금속 쪽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금속 가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티플렉스 네 이렇게 해주셨고, 자 뭐 시간은 다 됐습니다만 네. 그냥 뭐 특별히 잘 버티시길. 알겠습니다. 자, 개장 함께해 주신 두 분이었습니다.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